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또 기대하는 이제 네. 상황이 다르겠죠. 그래서 지금 뭐 과제가 참 많습니다. 뭐 임기 말 총리라는 게 뭐 불협화음 최소화도 있고 당내 뭐 대선 주자들과의 원활한 관계 바탕으로 뭐 정책의 일관성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뭐 코로나 얘기도 하셨고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벌써부터 뭐 이 야당의 유력 그 주자라고 할까요? 주자들 가운데는 뭐 SNS를 통해서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막 질의를 하곤 했어요. 이거 못 지킬 거면 차라리 지금 안 한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어떤 부분 가장 좀 주력할 예정입니까? 네, 일단 그 공무를 담임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하는 그 워딩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그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국민들은 따져 물을 권리가 있고요. 우리 예. 야당은 이 과연 현재 이번에 그 개각으로 해서 입각하신 분들께서 지난 4.7 재보궐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반영을 하고 그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들을 변화를 시키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들을 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격이라든가 능력,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임기 말에 오는 그 장 차관이라 할지라도 그 임기가 그 장관들이 가지는 어떤 책무라든가 무게감들이 되게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개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은 그대로인 채 좀 포장지만 바뀐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언론 개혁, 무슨 검경 수사권 독립, 그리고 기업 정책, 또 백신 수급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전환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국무조정실 출신도 되게 많고 또 관료 출신들이 많아서 그동안의 정부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180석이라는 의석을 줬지만 그때부터 저는 좀 소통형 인물, 화합형 인물을 내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은 이후에야 이렇게 변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쉬움이 좀 있고요.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세균 총리께서 네. 그리고 변창흠 장관께서 그 비공개 퇴임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고 하면 청문회가 통과될 때까지는 자기 자리에 임해서 자기 소임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일 텐데 그렇지 않고 퇴임식을 했다는 것은 아마 청문회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는 저는 되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.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할 것